30년 전 당시 다랑쥐 굴을 발굴하고 참상을 알리는 데에는 제주 4.3 연구소의 역할이 컸었죠. 발굴 당시 제주 4.3 연구소장을 맡으셨던 고창훈 제주대 명예교수와 함께 관련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다랑쥐 굴의 비극적 현장이 세상에 알려진 지 이제 올해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예, 벌써 30년 됐습니다. 빠르시죠? 예. 예. 소회가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일단 뭐 다랑쥐 굴 발굴로 해서 4.3 진상이 시작이 됐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배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까 그게 뭐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럼 30년 전 당시에 다랑쥐 굴 발굴은 어떤 계기로 이루어졌던 건가요? 원래 4.3 연구소에 잃어버린 마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구자업 조사를 연구원들이 조사를 했고 그 조사는 현장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굴을 찾은 거죠. 그럼 그 잃어버린 마을 조사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던 건가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해 두 번째였는데요. 그다음에 하기 쪽에 이제 조사했고, 그러니까 그게 1991년, 예, 이렇게 90년, 91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구자 예, 두 구자를 번째였던 거고. 예. 근데 당시 다랑쥐 굴에서 이제 유해 11구가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그렇죠. 뭐 직접 보셨을 텐데 예. 그때 유해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유해는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돼 있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최종욱 선생님이 그 당시 들어와서 유해를 정리를 했었고요. 이제 그 나름대로의 인원 명단을 다 적어놨다고 그러는데 한 사람이 틀려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좀 다시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아까 4.3 더 알기 시간에 그 최종욱 씨의 그 증언을 보니까 연기가 아직도 나는 것 같더라. 네, 그리고 그렇죠. 차마 눈 두고 볼 수 없을 정도였다라고 했어요. 예, 저희들하고 조사 나갔을 때 그냥 거기서 그 굴 속에 같이 들어갔다가 빨리 나왔는데 저희는 너무 죄인이라고 거기서 이제 기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었었죠. 그럼 처음에 그 참상의 현장을 보셨을 때 어떤 심정이셨어요? 교수님은? 딱 볼 때 이게 이제 4.3이 이제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에겐 참 이만큼 대가를 또 치르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 참혹했던 그 현장이 그 당시에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 이게 유일한 그런 증거로 발굴된 거죠. 이게 1991년 12월에 원래 조사할 때 찾았는데 이제 실제 발굴을 그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뭐 사체 검증도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현장 복원도 돼야 되고 이게 50년 정도 되면은 이게 사체이기 때문에 3일 내에 유족이 나오면 유족에게 전달해야 되는 법률적인 검토도 있어서 당시 해당되는 뭐 최병모 변호사님, 그다음에 뭐 이청규 박물관장님, 그다음에 또 뭐 최정욱 선생님, 같이 다음에 전신권 성형외과 원장님이 사체 검증을 해주셨거든요. 이런 거를 다 같이 해야만 발표를 할 수 있어서 그거 좀 기다렸죠. 그 당시 희생자들은 종달리 주민이 7분이셨고 그리고 하도리 주민이 4분이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신원 확인이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그때 뭐 신원 확인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제주 4.3 연구소의 조사팀에서도 그쪽 마을에서 올라오면서 피신했었다는 그런 걸 있고요. 두 번째는 약간 또 재미일보의 뭐 우리 양종훈 국장의 팀도 그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했고 아까 최정옥 선생님이 그거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증언을 이미 다 어느 정도는 다 확인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 확인하느라고 좀 시간들이 걸렸죠. 네. 그 세상에 이제 다랑쥐 굴의 그 학살 현장이 공개가 된 게 1992년 4월인데 실제 발굴은 그 이전에 이루어졌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12월 달. 91년 14개월 정도 전에 이루어졌죠. 그 언제부터 작업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냥 한번 답사하고요. 그게 보완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 해당되는 분들을 다 이렇게 모시고 가서 검증이 다 될 수 있을 때 한꺼번에 검증을 해갖고 발표를 하게 됐죠. 좀 전에 언급해 주셨는데 이제 그때 다랑시굴 현장을 발굴을 했지만 바로 공개하지 못했고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그렇죠. 공개를 당연히.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뭐 시간이 뭐 오래 걸리긴 하는 작업이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것도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검증을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워낙 큰 사안이어서 이제 4.3 연구소만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뭐 범국민위원회 같은 데서 서로 의견도 약간 조율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의 검토를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이게 사체가 없어진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 아까 최정옥 선생에게 확인이 됐다 하지만 그게 맞는 건지 확인이 확실히 돼야 돼요. 그리고 사체 검증도 현재 전문가가 검증을 해줘야 돼요. 네네. 의사가. 그리고 아까 변호사가 사체에 대해서도 이게 사체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자문, 이런 입회 이런 게 필요했죠. 네. 아까 유족들의 가슴 아픈 사연이 나왔는데 당시 11구의 유해는 안장되지 못하고 화장을 하고 나서 바다에 뿌려졌다라고 그렇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이제 매장 한국은 봉분도 있고 매장이 있는 유교식 어떤 절차에 어떤 장례 절차를 원했는데 네네. 대부분의 이제 관계기관이랄까 이런 데서 화장을 원했죠. 그래서 관계기관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할까요? 뭐 정보기관도 있고 실제는 형식적으로는 뭐 우배서 결정했다고 그러지만 이런저런 정황을 볼 때는 그렇지 않았죠. 네, 유족들의 그런 아픔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다랑시굴 유해들을 밖으로 꺼내서 수습한 뒤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유물들을 꺼내지 않고 거기에 놔두고 그 입구를 콘크리트로 봉했다라고. 바로 봉쇄를 하죠. 그게 왜냐하면 상징적인 4.3의 상징적인 어떤 성지가 될까 봐서 어떤 당시에 우리 한국 정부, 한국의 어떤 정보기관의 인식이랄까 이런 것들은 4.3 이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 그렇게 단순히 이렇게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도망을 가서 숨어 있었는데 뭐 그 사람들이 마치 남로당하고 연결이 된 것처럼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던 당시 상황이 반영이 돼서 공개를 좀 꺼렸던 거죠. 근데 반발이 분명 있었을 텐데요. 네. 어떤 반발이요? 뭐 그 입구를 봉쇄하는 거에 있어서. 반발은 있었죠. 이제 우리 쪽에서 그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천주교 쪽도 그렇고 이제 이렇게 학생들랄까 제야운동권이랄까 이런 데서 연구소랄까 당연히 이거는 성역화 해야 되고 그대로 보장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30년 지난 지금도 4.3 이게 현장은 복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복원해야 된다고 봐요, 사실은. 네.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4.3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뭐 느끼실 텐데 그러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다랑시굴 참상을 겪었던 그 현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이게 4.3 인권에 이게 사실 우리 어둠에서 빛이라는 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어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일어나서 하나의 증거가 됐기 때문에 뭐 이걸로 갖고 아까 도의의 뭐 4.3 특위도 되고 4.3 특별법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 왔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 특히 유사한 것은 뭐냐면 1948년 한국군에 의해서 12월 달에 한국군에 의했지만 당시 이제 미국 군사고문위원회 같은 데가 하나의 이렇게 과격한 진압을 막지 않고 일종의 미군의 어떤 책임, 간접적인 책임도 이 다랑시굴이 시사해 주는 바가 있죠. 그럼 앞으로 다랑시굴 학살과 관련해서 어떤 과제가 남아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국내 해결은 됐잖아요. 이제 이거 4.3의 경우 국제적인 해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아까처럼 미국의 이제 지난번에 레녹스 하인즈 유엔 인권 변호사가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제주도 도민들이 다 동의를 해준다면 특히 이제 지사 선거가 있잖아요. 지사들 선거 후보로 나온 사람이 4.3 완전한 해결이라고 말하는데 완전한 해결은 미국의 어떤 역할 이 부분에 대해서 규명을 해야 된다면 그런 거를 하나의 우리가 4.3 도민연대에서 어떤 4.3 수행인 재판을 하듯이
미국 연방 재판에도 연방 법원에 소송이 가능하니까 소송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소송을 해서 국제적인 어떤 조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에 하와이 법전원에서 이제 4.3 치유와 배상적 정의를 위한 그 어떤 소셜 힐링 라는 영어 책자를 출판하는데 거기에 있는 분이 그 미국 백악관에 4.3 특위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예, 이게 4.3 치유와 배상적 정의를 위한 어떤 해결 미국 정부가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거를 청원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과제가 많이 남아있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학교 학생들도 뭐 미국 의회가 한국 4.3 인권법 같은 걸 제정해서 네. 이걸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좀 우리 제2대학 학생들이 움직이는데 뭐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국제적인 어떤 해결이 되는 게 앞으로의 과제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KBS는 다랑시굴의 비극을 조명하는 특집 다큐멘터리 다랑시 비망록을 74주년 4.3 추념일인 다음 달 3일 전국에 방송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